강덕구 최고위원과 함께 이 내용 하나하나 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아까 이제 최고위 현장을 저희가 좀 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준철 이제 변호사 이 추천 문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또 합당 논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기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전준철 변호사 추천 이 문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셨어요. 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죠. 예, 그야말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네. 어쨌거나 본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김성태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설령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또 윤석열 때 핍박을 받은 검사였다고 하더라도 네. 정무적 판단으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이런 분이 그야말로 특검 검사로 추천됐을까라는 근본적 고민, 그리고 또 제도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야말로 한 사람이 추천해서 결론 내리고 이런 식의 네. 그 검증 과정이 없이 됐다라는 거, 법사위라든지 최고위의 최소한 토론, 네. 보고 아하. 이런 협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이성윤 최고위원 소통 부족했음을 느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저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문제다. 그럼요. 예. 아니 지금 최소한 예를 들면 이 쌍방울 관련된 우리 당 후보였던 또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 민주당 입장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추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조국 혁신당 후보를 그 추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뼈 아프게 우리가 자성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뼈 아프게 자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이제 불쾌했다라는 기류, 이게 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청희 대표가 뭐 사과도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 우리 김영민 의원이 네. 얘기했지만요. 법사위 통상적으로 우리 특검 관련된 검사 추천은 법사위 의견이라든지 법조인 의견들을 듣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반복된 얘기지만 네. 어쨌거나 좀 추천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천받고 검증받고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라는 것은 어떤 뭐 다른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결과 놓고 보면 대단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대표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당 문제를 또 여쭤보고 싶은데,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13일까지 정리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결정했는지 알려달라. 뭐 사실상 데드라인을 좀 정한 셈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었다. 그럼요. 아니 13일까지 최후의 시간을 정해서 통첩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민주당 프로세스가 있고요. 네. 민주당은 당원이 있습니다. 당원대로 합당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그리고 다른 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태까지 실제로 합당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당원 나온 대로 규정한 대로 절차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13일이면 5일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는 조국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포함해서 어디까지 예를 들면 진행됐는지,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몰라. 최고위원들도 몰라. 위원들도 몰라. 네. 그리고 13일까지 빨리 결정해라 통첩하고 이게 만든 건가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된다. 금도를 넘었다.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아까 신장식 최고위원과도 인터뷰를 했지만은 네. 13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 전까지 정리가 안 되면은 설 연휴 밥상에 이런 뭐 이제 분란 보이는 모습, 분열된 모습, 그러니까 합당을 가지고 합당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밥상에 올라가면 이것도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아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합당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분란을 이 분열을 일으킨 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음. 최소한 예를 들면 합당 논의 시작되기 전에 네. 최고위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도 인식을 안 했다 그러면 조국 대표도 또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겸허하게 좀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네. 당원에 나온 절차대로 밟으면 되는 건데 근데 오늘 뭐 13일까지 최후 통첩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요. 길게 보면 네. 합당으로 저는 그 가는 부분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은 합당하지 말자라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대변인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고위 어제 이제 논의가 있었지만 뭐 짧게 마무리가 됐고 내일 의총이 있습니다. 예. 의총을 통해서 총의를 모으고 다시 지도부가 논의한다. 이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전 어저께 밤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정청래 대표가 화요일 날 정책의총을 때 진지하게 시간을 좀 더 두고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입장 정리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지 당 대표 입장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과정이 좀 더 일찍 있어야 됐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저께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 처음 이 부분 관련해서 1시간 이상 했죠. 네. 사실은 어저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선 재선 의원들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좀 더 일찍 시작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총의를 모으고 그리고 그 총의를 모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당 대표가 현명한 입장을 잘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 갖고 예를 들면 13일까지 최후 통첩 이거는 저는 타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합당 논의 이제 과정 뭐 이제는 내일 의총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부 또 최고위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SNS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문제 정상화법 대안 상의의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잘못 나오는 이런 상황들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당정 협의회를 보면은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좀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 같아요. 입법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모두방이 좀 나왔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본인 생각을 SNS를 통해서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나 또 최고위원 모두 그리고 의원들 모두가 저는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권당은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박한 민생, 절박한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어저께 그 고위당정 협의에서도 김민석 총리도 얘기하고 강훈식 실장도 얘기했지만 네. 대통령은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네. 하루하루가 금방 가고요.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박하게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민생 챙기는 개혁 챙기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희들이 뭐 비공개 최고회의 때 네. 어저께 최고회의 때 다짐한 약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도부가 일하는 모습, 또 단합된 모습, 또 민주당 전체도 일하는 모습,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당내에 좀 분란을 일으키는 이 합당 문제는 빨리 정리가 돼야겠네요. 그럼요. 저는 네.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합당 문제는 이번 주 내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세 전환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과 개혁이다. 거기에 민주당이 모든 걸 걸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래야지 민주당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절박한 이 상황에 대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게 저나 우리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절박한 인식.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냐. 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민주당을 아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당 추진 관련 대의비 문건 지난주에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이것도 주말 사이에 여전히 이슈를 이제 몰고 왔는데 정청래 대표는 몰랐다는 입장이었고 조국 대표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 그리고 이 실물은 좀 보셨습니까 문건? 결국에는 지난주에 요구하셨었잖아요. 사실은 세 명이 같이 보려고 했는데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예. 뭐 우리 특정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네, 아직 못 보셨군요.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까 신장식 최고위원은 이건 미락설 근거도 아니고 그냥 뭐 당 사무총장이 그냥 실무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런 실무적인 문건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제가 수석사무부총장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하셨죠. 뭐 실무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또 네, 제가 경기도 의장도 하고 경기도 부지사를 하면서 네, 행정의 프로세스라든지 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총장의 가장 큰 역할은요.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각종 보고 결재 받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우리 대표께 보고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표가 예를 들면 지시한 네. 대표가 요구한 이 현안들을 빠르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가 몰랐다라는 부분 한편으로 존중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무총장이 내가 보기엔 오바를 했거나 네.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게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누가 이런 문건을 이렇게 작성했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본질적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거보다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문건이 작성이 됐는지. 예, 그리고 왜 내용이 왜 왜 내용이 내용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한번 제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게 맞죠. 객관적인 그럼요. 조사가 예.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현주 최고위원과 말씀 나누다가 들었는데 황희 의원이 전략공간위원장에 임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절차 이제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 또 들었어요. 빈칸을 남겨놨던
그 전략공관위원장 자리에 황 의원이 들어가 있더라. 이건 어떻게 봐야 사실은 됩니까? 예를 들면 예. 최고위를 하면 전날 안건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줍니다. 네. 그 안건에 전략공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안건은. 당일날 사무총장이 네. 예를 들면 오늘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전략공관위원장 관련해서 누구를 추천하는 걸로 입장 정리를 하는 걸로 좀 양해. 그리고 이제 대표는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죠. 근데 당연히 예를 들면 전략공관위원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안건에 없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불가피성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그 최고위원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자료를 미리 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을 인정했지만 네. 우리 황희 전략공관위원장이 객관적으로 전략공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기를 그래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좀 불협화음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그렇고 뭐 큰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신 이 특검 관련된 검사 출신, 네, 전준철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 추천 과정도 그렇고, 네. 지금 예를 들면 전략공관위원장 추천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허접하다. 그리고 절차상에 이 문제가 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합당 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원칙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조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프로세스들을 만들어가는 것. 네. 그리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민주당이 그야말로 시스템 정당으로서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합당 사안이 마무리되더라도 지금 시스템을 점검하는 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네. 당 대표 사무총장이 한번 복귀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거는 그야말로 지도부의 가장 큰 역할인데 그건 네. 결국 마지막 책임은 대표가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한 실무적인 모든 책임은 사무총장이 또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표와 사무총장 두 분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 그리고 객관적인 사항들을 복귀 성찰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이 특검 추천 문제 들어가 보면은 이성윤 최고위는 오늘 유감 표명은 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뭐 유감 표명 이걸로 좀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어저께 비공개 최고회의 때 우리 이성윤 최고께서 하신 말씀 오늘 하신 말씀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객관적 팩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분을 추천했냐 그런 정무적 고민, 정무적 판단을 생각하면 먼저 유감 표명 진정 어린 좀 더 당원 분들에게 그리고 또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한테 네.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합리화 내지는 변명처럼 전 들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지 안타깝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늘 최고위를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 공개 발언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 공개 발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지금 해명하는 그 내용만 길고 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고 모자랐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기 변명. 그 변명, 그 변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변명이 해명이 될 때 네. 공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감을 얻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 자, 이 호리너님이 부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외칩니다. 이게 대통령의 힘입니다. 예전처럼 뭐 경상도 전라도 갈라치기가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이게 부산의 민심을 슈퍼챗 주시면서 호리너님이 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당의 역할을 잘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열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는 여당을 보고 싶다. 이런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사랑하고 네. 그리고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준 모든 분들의 가장 큰 요구는 이런 걸 겁니다. 네. 민주당한테 대통령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라. 그리고 개혁 제대로 해라. 그리고 민생 제대로 챙겨라. 이런 요구들이 가장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인 1표제도 당연히 저도 찬성을 했지만 네. 전당대회 때 이 1인 1표제에 대한 부분이 대표나 최고위 선거 때 하는 거거든요. 올해 8월입니다. 그렇네요. 그야말로 작년 12월 때부터 1인 1표제가 아니면 마치 민주당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지금 일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거 그리고 개혁 이 두 가지 이게 또 민생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다 순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승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일하는 모습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런 걸음인데, 합당이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일하는 것도 빛이 안 나고 또 지방선거도 이게 제대로 때 치러지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여러모로. 승리는 네. 제가 직접 선거도 해보고 뭐 선거도 기획도 해보고 선거 전략에 대한 방향도 잡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투표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투표할 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당의 지지율이 있고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한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간극을 좁혀야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간극이 벌어지고 있냐, 왜 벌어졌냐 이거에 대한 고민과 네.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합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민생을 겸허하게 받들고 그 민생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거냐. 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당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국민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합당의 모든 걸 거는 민주당을 원하십니까? 저는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나타나지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시작한 지 8개월도 어떻게 보면 채 안 된 거잖아요. 네.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하실 것 같고, 이게 이 첫 단추부터 어떻게 보면 이 독단적인 당 대표의 합당 제안,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끌어온 겁니까? 시간 자체가 뭐 열흘, 막 20일 넘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한 시간은요, 우리 국민 모두의 시간. 그러니까 5천만 시간, 예. 5천만 시간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의 한 시간은 1,300만 도민의 시간이다. 예. 기억납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자, 오늘도 최고위 이후에 이제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최고위 상황을 전해주신 강덕구 최고위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TV 박정호의 핫스파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민주당 모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개혁하고요. 제대로 민생 회복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주신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최고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